오늘은 3장 리눅스 배포판의 이해 부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건 아닌데 한번 봐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제 커널로서의 리눅스로 되어 있습니다. 커널은 여러분들이 운영 체제를 수업을 들었으니까 알 걸로 생각하는데, 커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운영 체제의 핵심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로 이제 보면 여러분들 운영 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하드웨어 전반을 관리하는 이제 일종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죠.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운영 체제에서 관리해야 될 자원들 있잖아요. 메모리랄지 프로세스랄지 기타 인터럽트 등 처리해서 이제 우리가 키보드로 입출력에 관계되어 있는 마우스 등등 여러 가지 실제로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하드웨어하고 또 그 위에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자원들을 할당해주고 메모리와 CPU를 할당해주고 스케줄링하고 또 걷어들이고 또 여러가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하드웨어하고 응용 프로그램과 사이에서 적절하게 이제 컴퓨터의 운영을 관리해주는 이런 핵심적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커널이라 하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어셈블리나 C 언어 같은 저급의 언어로 속도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기계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언어로 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눅스에서 이제 커널은 유명한 리누스 투발즈라고 하는 사람이 1991년에 이제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때 헬싱키 대학교의 대학생이었는데 만들었다고 하니까 우리한테는 약간 부러움의 일상이긴 하죠. 어쨌든 이 사람이 어쨌든 이걸 이제 만들므로 해서 물론 본인이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게 그렇게 성공할 거라고 아마 예측하지는 못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엄청나게 이제 성공을 이룬 거죠. 아마 리눅스가 없었다 그러면 윈도우밖에 없었을지도 모르죠. 맥OS하고. 그렇지만 강력하게 오픈소스 특히 진영에서 리눅스가 있음으로 해서 서버, 특히 서버 관련해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가 있다는 게 윈도우나 맥OS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전체적 운영체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게 사실이죠. 어쨌든 리눅스 커널 자체도 이제 다중 사용자 환경과 다중 작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걸 하다 보니까 CPU와 메모리를 이제 관리를 해줘야 돼. 스케줄링을 해야 되고 마치 또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개별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이 그 컴퓨터를 혼자 쓰고 있는 것처럼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각각 하나씩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커널이 하는 일인 거죠. 현재 리눅스 커널의 버전을 보면 책에는 이제 이게 책이 써진 지가 좀 약간 좀 돼서 2018년 버전 3월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건 이제 2020년 9월에 나온 버전인 거죠. 그래서 보면 알고 있지만 5.9 커널이 5.9. 근데 이건 이제 안정화된 건 아니고 실험용이어서 5.8 버전이 현재 스테이블한 안정화된 버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실험용으로 다운받아서 쓸 수는 있긴 하지만 안정화된 버전은 5.8.8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체제로서의 리눅스 이렇게 또 되어 있어서 이제 리눅스 배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커널이 보면 이제 위계를 보면
이렇게 하드웨어하고 직접적인 물리적인 하드웨어죠. 메모리, CPU, 뭐 입출력 장치 등 여러 가지 버스가 있고, 그걸 둘러싸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프로그램이 커널인 거죠. 그 다음 위에 이제 쉘과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 유틸리티까지 포함해서 응용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사용자 인터페이스까지 해서 이제 이런 커널만 유지되면 나머지들은 이제 리눅스의 장점이 누구든지 개발해서 사용자 자기 편리하도록 자기한테 맞도록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리눅스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페퍼판이 여러 가지 이제 진영에서 또 개인적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팀을 꾸려서 또 유지 관리 편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제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리눅스를 운영체제로서 리눅스라고 하고 그걸 이제 페퍼판이라고 이야기하죠. 유명한 게 이제 페도라나 우분투, 대표적으로 이제 모바일에 쓰는 안드로이드도 다 리눅스 이렇게 해주죠. 리눅스는 그냥 모듈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컴파일을 따로 해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걸 설명하자 그러면 써지네. 그러면 표현이 없네. 써야 되겠다. 있고 이제 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쉘이 되게 이제 리눅스에서 배슈 쉘을 많이 쓰는데 옛날에 뭐 콘 쉘이니 여러 가지 쉘들이 종류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이제 배슈 쉘이 사용되죠. 쉘은 이제 명령 해석기예요. 명령 해석기. 명령어를 우리가 입력하자는 쉘에다가 그 커맨드 창에다가 터미널이 에다가 어떤 명령어를 치게 되면 그 명령어가 뭔지 해석을 해서 커널에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이 하드웨어를 컨트롤을 하게 되죠. 명령 해석기라고 해요. 쉘 해석기. 쉘도 프로그램이죠.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런 해석기를 심플하게 만들어보는 그런 레포트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명령 해석기 별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명령 터미널에다가 이렇게 치게 되면 C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S 뭐 이런 것들이 치게 되면 이런 이제 문자로 인식해야 되겠죠. 문자로 인식해서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제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커널에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되어 있죠.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건 이제 그 쉘 위에가 어플리케이션 운영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쉘이 명령 해석기이기 때문에 운영 프로그램의 하단에서 쉘을 이용해가지고 명령어를 해석하게 되면 커널에 있는 라이브를 통해서 커널이 직접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버로서의 대비한 운영체제 대비한 운영체제부터 좀 보죠. 왜냐면 데비안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칼리눅스의 기본 운영체제가 데비안 운영체제여서 그렇습니다. 데비안이 만들어진 것은 이제 리눅스, 마찬가지로 데비안도 리눅스의 한 배포판인데, 이제 93년에 이안 모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비안이라고 하는 배포판을 만든 거죠. 주로 목적이 이제 서버용으로 만든 거였어요. 책에 써져 있지만, 데비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이안 모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하고 같이 이름을 섞어서 데비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데비안의 장점이 이제 의존성 문제 해결하는 거였는데,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마다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이 통째로 모든 라이브러리를 다 가지고 있진 않아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특정한 버전의 다른 라이브러리를 전제로 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운영체 자체도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 되지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버전이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버전이 다르면 아무리 이제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버전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고려한다 하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1점 이하의 버전들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이 의존성 문제가 상당히 골치 아프다고. 여러분들은 이제 요즘 뭐 이걸 느껴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제가 89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91년도에 리눅스가 이제 리눅스가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그 전에 그 이후로 뭐 초기에 이렇게 리눅스를 사용할 때는 이게 뭐 모니터 하나에 컨트롤하는 것도 상당히 이렇게 모니터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모니터의 화면에 리눅스 펭귄이 나오는 걸 보는 것 자체가만 해도 기뻤어요. 하도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고 X 윈도우, X 터미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일단 정말 좀 힘들었었는데 오늘날은 뭐 상당히 리눅스 지금도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에 비하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제가 이런 것들이 쉽진 않죠.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 있어서 근데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기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거기에 필요한 의존성 어떤 라이브러리 필요한지를 싹 검토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부버전이 있다 그러면 최신 버전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 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해주는 그런 apt get이라고 하는 페도라에서 유음이라고 쓰죠. 유음이 apt 또는 apt get이라고 하는 대비한 진영에서는 이걸 이제 사용하게 되는 패키지 관리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상당히 의존성 문제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데비안의 이제 중요한 점이 이제 뒤에 바로 나올 우분투라고 하는 리눅스 배포판과 우리가 사용하는 칼리가 이 데비안의 뭐 책의 적자라 결국 데비안이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칼리는 이제 침투 테스트를 각종 보안 관련된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설치해 놓은 게 이제 칼리 리눅스에 해당하는 거고 우분투는 이제 데비안 운영체제가 이제 서버 기능이 좀 더 특화되어 있다 그러면 우분투는 이제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기반의 운영 프로그램 일종의 서버라기보다는 클라이언트로서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좀 더 사용자 편리하게 서버라기보다는 물론 뭐 된다고 해서 우분투를 서버로 사용할 수 없냐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우분투 운영체제는 좀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 클라이언트 환경이 좀 적합하도록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 보면 이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들이 그놈 환경인지 KD인지 XFC 이걸 XFC라고 따로따로 문자를 하나씩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엑스페이스 뭐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그 인터페이스 환경들에 따라서 우분투 그놈이 이제 우분투는 기본인 거죠. KD를 쓰면은 뭐 쿠분투, XFC를 사용하면 주분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인터페이스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이 우분투를 서버 형태로 이제 설치를 하고 클라이언트에게 계정을 주면 그 계정에서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놈을 사용할 건지 KD 환경을 사용할 건지 XFC 환경을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마크 셔틀워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셔틀워크스 워크가 아니라 워크스인데 우분투의 의미가 좀 있죠.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언어라고 하는데 원주민들의 언어겠죠. 우분투라고 하는 게 의미가 좀 있어 보여요. 최근에 뭐 어떤 정치인이 우분투를 이야기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의미 있는
아까 데비안에 비하면 좀 그렇잖아요. 여자친구 이름하고 본인하고 섞어 쓰는 것보다는 좀 뭔가 의미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 기부정신 실제로 이게 공짜로 여러 가지 우분투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좀 사회적 기여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분투는 좀 외국 사람들이 좀 미국 같은 데도, 우리는 좀 센터OS나 페도라를 좀 쓰는데 외국에서는 개인들이 좀 우분투 운영체제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우분투 운영체제 리눅스를 설치하고 거기서 주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우분투를 한번 설치해가지고 사용해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패키지 관리는 데비안과 똑같이 apt-get이라고 하는 apt-get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오전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패키지 관리를 하죠. 설치하고 지원할 때. 실제로 넘어가서 모의 침투 모의 침투로서의 칼리와 백박스 뭐 이렇게 책에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칼리 리눅스죠. 이건 예전 버전이어가지고 좀 인터페이스가 좀 다른데, 여러분들 뭐 최근 걸 좋은 시간에 설치를 했으니까 이 화면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게 칼리눅스도 데비안 운영체제를 모태로 해서 모의 침투 방식에 부합하도록 제작된 운영체제다. 모의 침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보안 관련된 툴들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일이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고, 이쪽에 있는 뭐 마티, 데번, 라파엘 이런 사람들이 개발했다고 하고, 오펜시브 시큐리티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관리 100% 아니고 최신 버전으로 관리하는 거죠. 데비안 운영체제의 최신 버전도 기타 사용되는 툴들, 또 그 개발 작업 환경들의 여러 가지 환경들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켜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지속해서 관리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죠. 또 이게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고 순수하게 이제 뭐 기부를 받거나 등등의 자발적인 관심에 의해서 이것들이 유지된다고 하는 게 상당히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게 있죠. 이것도 실제로 이런 사람들의 노고에 의해서 공짜로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을 한번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지식에 대한 그런 자기 스킬을 키우기 위해서도이기도 하고, 또 사회에 기여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오픈소스로서 많이 좀 해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또 우리가 배웠다는 것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런 이제 칼리눅스를 이제 앞으로 사용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칼리눅스를 한번 보면 한번 좀 오늘 이게 이제 tools.kali.org하고 tools.listing 하게 되면 사이트가 볼 수 있죠. 현재 칼리눅스 배포판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보안 툴들을 어떤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리스트해주는 사이트예요. 인포메이션 게더링, 정보 수집하는 거죠. 여러 가지들이 관련된 것들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써본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vulnerability analysis, 취약점 분석하는 겁니다. 취약점 분석에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여기는 취약점 분석을 해놓진 않았네. 밑에 있는 exploitation 툴로 해놨죠.
침투 테스트용인 거죠.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무선 공격 방법, 대표적인 게 뭐 에어크랙 같은 게 있죠. 에어크랙 NG에서의 와이파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걸, 또 웹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뭐 SQL 인젝션이니 WSF, 뭐 AF 이런 것들이 또 있죠. 그 다음에 기타 뭐 침투 테스트용 툴들, 그 다음에 포렌식, 윈도우 포렌식에 쓰는 툴들, 스트레스 테스팅 하는 것들이 서버를 설치하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본다지 해서 서버들이 잘 운영되는지, 네트워크에 문제가 없는지 등등 하는 것들이 그 서버나 네트워크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스트레스 테스팅을 합니다. 저희 학교도 정보전산센터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또는 뭐 여러분들 수강시청하고 그럴 때 수강시청 서버를 게시를 하잖아요. 사전에 스트레스 테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잘 버티는지 어느 수준까지 그런 것들을 툴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만 잘 이런 것들 중에 각 영역별로 한두 개씩만 잘 다룰 수 있어도 상당한 실력자가 될 수도 있죠. 기타 밑에도 이제 다 안 내렸는데 보니까 뭐 스니핑이나 스푸링 같은 거에 몰래 듣거나 아니면 조작하거나 많은 것들. 그다음 패스워드 어택 하는 것들도 있죠. 전도리퍼 같은 거에 전도리퍼 이것도 나중에 배울 텐데 메인테이닝 억세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리버스 엔지니어 역공학이라고 하는 것 있죠. 보고서 만드는 거, 하드웨어 해킹하는 것도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사용해 보면 이제 실력이 늘겠죠. 아무튼 이제 이걸 우리가 이 중에서 이제 사실은 우리는 메타스플로잇을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책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백박스라고 하는 이제 마찬가지로 팀 테스트용 운영 체제인데, 이건 이제 우분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보안 툴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우분투 기반의 운영 체제인 거죠. 그래서 뭐 책의 저자는 뭐 이거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운영 체제가 일반적으로 비슷하니까 데비안하고 우분투도 데비안으로부터 파생된 거라 칼리 리눅스나 백박스나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에는 뭐 페로까지는 나와 있나, 페로 스큐리티 OS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비안 운영 체제에 기반을 하고 있죠. 프로젠 박스라고 하는 팀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블랙아치, 아치 리눅스라고 하는 별도의 배포판에서 여러 가지 침투 테스트나 보안 관련된 여러 가지 툴들이 설치되어 있는 운영 체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페도라 계열에서도 책에는 안 나와있지만 페도라 스크리트 스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운영 체제를 페도라를 배웠는가 모르겠는데 센토스 페도라 쪽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런 침투 테스팅 리눅스 운영 체제를 사용해 보는 것도 되죠. 각각의 장단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타 웹에서 구글링을 하면은 이런 침투 테스트용 운영 체제들이 여기 제가 소개해 놓은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들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보안 지식과 함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를 안 내줬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앞에서 언급된 리눅스 배포판 있죠. 우분투, 데비안 이런 것들에 페도라, 센토스 이런 것들에
하고, 그 다음에 모의 침투 운영체제들 앞에 칼리, 백박스, 뭐 패럿, 페도라 스핀, 시큐리티 스핀, 뭐 이런 것들에 한번 최신 버전을 인터넷에서 앞에 있는 그림들은 제가 예전에 해놓은 거라 다 좀 오래된 것들이에요. 최신 버전들을 한번 확인해서 가능하면 많이 제가 슬라이드 PPT 파일에서 제공하지 않은 다른 이런 운영체제들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많이 최신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기본으로 베이스로 하고 있는 운영체제들이 어떤 건지, 모의 침투 운영체제의 경우는 하고, 장단점들을 인터넷에서 좀 뒤져봐 가지고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약간씩 간략하게 특징들이 있으면 꼭 장단점이 아니다 하더라도 해당 운영체제의 특징들을 몇 줄이라도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고, 두 번째는 앞에 있는 이 운영체제들이 있잖아요. 모의 침투 운영체제. 칼리는 이미 설치를 했으니까 그건 빼고 나머지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 두 가지 이상 그런 모의 침투 운영체제를 버추얼 박스에 설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아까 페도라 시큐리티 스핀 같은 거에 백박스랄지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뒤져보면 버추얼 박스에다가 설치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 우리가 앞에 한번 해봤잖아요. ISO 파일을 다운받아서 그것들을 버추얼 박스에다가 설치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설치를 하고 그걸 버추얼 박스에서 실행시켜가지고 화면을 캡처해서 2개 이상 1번과 2번 숙제를 하나의 한글 파일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LMS에 탑재하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칼리만 설치해본 걸로만 하는 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가지 운영체제들을 버추얼 박스에다가 설치해보는 이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서 다음 주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숙제는 올려놓을게요. LMS에다 숙제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해놓을 테니까 거기에 기간에 맞춰서 올려놓도록 하고,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어렵다 그러면 따로 메일로 나한테 지원하셔도 되긴 합니다. 해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해보도록 합시다. 뭐 남의 거 카피해서 내면 안 되고 본인의 컴퓨터에다가 설치해서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3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거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해봐야 되는데 좀 많을 것 같아서 하고, 다음 강의는 이제 4장 버퍼 오버플로우 하고 설명하는 거고, 메타스플로이트 기초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버퍼 오버플로우 실습을 하는데 예전에는 다른 운영체제를 버퍼 오버플로우 실습이 좀 가능한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했었는데, 그래도 그게 가능한지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수업 준비를 해서 만약에 그걸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하고, 아니면 제가 그냥 제 거 컴퓨터에만 설치하고 버퍼 플로우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닌데 책에 있어서 지금 내가 실습한 거 그냥 보여주고 하는 걸 정도로 할지 적지는 제가 좀 더 숙고한 후에 결정돼서 시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